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영상이 있는데 사실 맞는 영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액티베이션 트레이닝이거든요. 어떤 트레이닝? 딥머슬에 대해서, 딥서비컬 플렉서에 대한 액티베이션 그리고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완전 맞지는 않아요. 맞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머슬을 액티베이션 시킨다는 것, 액티베이션을 한글 용어로 하면 그 뭐 활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작동시키는 거, 그걸 작동을 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실무율처럼 yes or no, 작동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작동을 시킬지, 뭐 100단위로 쪼개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게 어떤 액티베이션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곧 센서리 모터 트레이닝과도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Train the patient to activate the deep segmental cervical flexor muscles without the overriding global muscles such as the sternocleidomastoid. You may use a pressure biofeedback unit to help the patient learn control. Teach the patient to increase the pressure in 2 mm increments and hold the contraction for 10 seconds. 자, 다시 한번 저랑 보도록 할게요. Train the patient to activate the deep segmental cervical flexor muscles without the overriding global muscles such as the sternocleidomastoid.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딥 서비컬 플렉서 머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딥 서비컬 머슬에 해당이 되는 것이, 딥 서비컬 플렉서에 해당이 되는 것이 롱구스 콜리라는 근육이에요. 롱구스 콜리라는 근육인데, 이 근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임상적인 이유가, 우리 허리에는 코어 근육이 있죠. 목에서 코어 근육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롱구스 콜리라고 하는 근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롱구스 콜리 근육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턱을 좀 넣듯이 친인을 시키는 방법이 이 롱구스 콜리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실습에 대한 영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May use a pressure biofeedback unit to help the patient learn control. 자, 이제 그 환자의 컨트롤을 좀 피드백 받으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을 해요. 이게 압력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기자재가 엄청 잘 되어 있는 학교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의 장점은 기자재가 충분히 굉장히 많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요거를 PBU라고 해요. PBU. 압력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프레셔 바이오 피드백 유틸리티 이렇게 약자인가? 아무튼 압력 바이오 피드백 PBU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 보면 뭐라 그러죠? 우리 혈압재 때 커프 차고 혈압재 때 이렇게 바람 넣는 거 있죠? 그 바람 넣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에 바람 넣는 게 있어서, 바람을 넣으면 여기 수은주 바늘처럼 이렇게 목에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는 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턱을 이렇게 밀어 넣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Teach the patient to increase the 여기 선생님께서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턱을 조금 밀어 넣으세요. 이렇게 만드는 거. 롱구스 콜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Teach the 행위이고요. patient to increase the pressure in 2 mm increments and hold the contraction.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바람이 아예 없었을 때는 0이었겠죠? 근데 수은주 추가 이렇게 이동이 되게 바람을 넣은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그 압력에 굉장히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압력이, 그러니까 내가 바닥을 누르고 있는 압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이게 추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뭐 매뉴얼을 보면 이따가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매뉴얼을 보면 알겠지만 뭐 20이든 40이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세팅을 해놓고 이 바늘이 이 정도만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유지를 10초간 한다. 이런 개념의 운동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살짝만 떨궈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유지를 하게 하려면 겉에 있는 근육의 힘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근육, 즉 로컬 머슬, 여기서 얘기하는 뒷머슬을 활용해서 유지를 해야지 단순하게 1, 2초가 아니라 10초 동안 롱텀으로 길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건 뒷머슬로만 가능하다라는 느낌의 이제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 seconds. 자,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안 움직이죠, 추가. 그리고 나서 힘을 푸는 모습.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감과 통합 훈련이라고 보아도 돼요. 네.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하는 운동감과 통합 훈련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허리 쪽이죠. 허리 쪽. 마찬가지로 바로 놓은 자세도 되고요. 앉은 자세, 선 자세, 내발기기 자세 다 가능합니다. 골반의 앞쪽 기울기와 뒤쪽 기울기. 안테리어 티팅, 포스테리어 티팅 알고 있죠? 자, 문제. 이것은 어떤 티팅인가요? 안테리어 티팅, 포스테리어 티팅 중에 어떤 티팅?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어떤 티팅이죠? 정답은 포스테리어 티팅입니다. 얘는 안테리어 티팅이고요. 안테리어 티팅, 포스테리어 티팅 방향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고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 운동을 할 때 통증이 감소되는 자세를 찾도록 한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할 수 없으면 치료사가 보조를 해주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통증이 나타나면 보조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선자세에서는 허리뼈 펴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면 의자 위에 한 발을 올리도록 한다. 사실 지금 이 목적은 환자에게 인지, 어떤 코그니션이라고 할까요? 코그니션에 대한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뭔가 완벽한 자세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안테리어 티팅을 하니까 내 허리가 조금 더 편해지네. 포스테리어 티팅을 하니까 내 허리가 좀 더 아파지네. 이런 걸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인지가 됐을 때 안테리어 티팅은 이렇게 하는 느낌이구나. 이 느낌, 뭔가 이 골반을 앞으로 굴리는 느낌, 혹은 ASIS를 앞으로 가게 하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어떤 운동 감각에 대해서 이제 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로 가겠죠. 근데 아직 인지하는 단계니까 뭐 의자 위에 발을 한 발 올리든 이런 거는 지금 단계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동은 우리가 필라테스를 하게 되면 필라테스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골반의 움직임. 이게 돼야지 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을 많이 하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특히나 골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펠빅 움직임이, 펠빅 무브먼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게 바로 허리 통증, LBP, 로어 백 페인, ABP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대면 강의를 하면 우리가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 주에 재시험이라는 걸 하죠. 그렇게 되는 시기나 아니면 완전히 그 기말고사까지 다 보고 마지막 재시험 보는 16주차가 되면 제가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많이 와요. 교수님 저 어깨가 아픈데요. 교수님 저 허리가 아파요. 교수님 어제 축구하다가 어디가 다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만약에 이 친구의 지금 문제가 어떤 움직임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근육이나 이런 것들의 타이트니스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수님이 지금 쉬는 시간 10분 안에 다 뭘 알려주기는 힘드니까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될 때
친구들이랑 같이 너를 치료하는 걸 같이 보면서 치료를 해주면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고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치료를 하면서 같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굉장히 공부 잘했던 여러분들 선배예요.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치료를 한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른 자세 만들었을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 유빈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이 모습이 정상 정렬이 아니야. 그래서 알려줄 건데 옆에서 친구들은 보라고 지금 데모하는 거야. 등은 뒤로 둥글고 허리는 앞으로 둥글었잖아. 그럼 이 모습이 아니라 허리가 둥글게 만들어야 돼요. 허리가 더 앞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말을 하면, 자, 이 친구는 허리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저 허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해서 이제 평가를 한 건데, 허리 앞으로 둥글게 만든 모습이에요. 지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너 이렇게 한 5분 앉아있으라고 앉아있을 수 있겠어? 촉진을 했을 때 지금 요 허리 근육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이 근육이 굉장히, 얘 만져볼까? 다른 친구가 촉진을 해보라 라고 해서 만지게 하면 척추 기립근이 굉장히 딱딱하다는 건 겉에 있는 근육, 글로벌 머슬을 많이 쓴다는 거죠. 교수님이랑 커브가 좀 다르죠, 유빈이랑. 네. 커브도 좀 교수님이 이쪽 밑에가 들어가야지. 네. 그리고 허리도 바로 말랑말랑한 거 어때서요? 네. 유빈이처럼 만들면 요거거든? 맞아요? 허리 근육 느낌이 맞아요? 네. 요게 아니라 요렇게 돼야 돼. 조금 과장해서 지금 제가 앉은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등은 약간 이렇게 둥글어야 되고요. 그리고 허리가 포인트죠. 허리가 이렇게 둥근 느낌이 나와야 돼요. 허리의 위쪽이 둥근 느낌이 아니라 좀 3, 4번 정도가 가장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들게 앉는 게 허리를 건강하게 쓰는 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무게 중심이 조금 뒤로 오긴 해야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골반이 유빈이가 이 상태에서 자 허리 세워볼까? 라고 하면 얘만 밀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래서 손을 쓰는 거거든? 보여요? 지금 보면 이 친구의 허리 상태를 보면 이렇게 커브가 지금 되어 있죠.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레벨이거든요. 이 레벨은 룸바 레벨과 소라식 레벨의 사이, 혹은 소라식 등뼈의 가장 밑에 부분, 뭐 T12 혹은 T12 L1 사이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임상에서 자주 얘기하는 건 T의 정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이 T의 정선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이렇게 앉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패턴으로 앉으면 허리도 아플 수 있고 목도 아플 수 있다 라고 제가 이제 도수치료 교육을 하는 경우에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라 그대로 있고 교수님한테 한번 기대세요. 뒤로 기대요. 그렇지. 그 상태에서 요거 닿는 뼈 앞쪽 닿기 살짝 돌려. 얘가 이게 안 될 거야. 그래 너 모를 거야. 이거를 요렇게 돼.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 이스키아 투버러시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척추가 있으면 이제 골반뼈가 있을 텐데, 골반뼈가 뭐 꼬리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 헤드, 피모랄 헤드가 있고, 그럼 우리가 바닥에 닿는 뼈, 말뚝박기 할 때 공격하는 뼈가 있죠. 딱딱한 뼈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닥과 닿는 거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이스키알 투버러시티라고, 이스키알 투버러시티, 이게 좌골조면이니까 궁둥뼈 결절이 있죠. 신용어로는 이 궁둥뼈 결절에 앞쪽이 닿게 만들면 이 골반이 안테리어 티팅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에게 앉은 자세, 골반 안테리어 티팅을 교육을 시킬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환자분 지금 앉아있을 때 닿아있는 엉덩이 뼈 있죠? 그 엉덩이 뼈가 조금 더 앞으로 닿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손으로 가이드를, 아까 우리 뒤쪽에서 봤죠? 환자가 움직임을 잘 캐치를 못하면 치료사가 뭐 가이드를 해준다, 도와준다. 지금 그 영상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지금 학생을 가이드 해주는, 봐봐요. 안테리어 티팅하는 모습 그렇지. 이렇게 기울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기울여. 기대, 더 기대, 더 기대, 더 기대. 아프면 말해. 스탑. 아프진 않아? 네, 그러면은 약간 이거 그대로. 벌써 허리가 아프다고 하죠. 왜냐면 이만큼 많이 꺾여 있으니까. 안테리어 티팅을 시킬 때 몸은 그대로 여기에 둔 상태에서 골반만 안테리어 티팅 시키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척추 기립근을 사용해서 안테리어 티팅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서 허리가 아픈 거고, 저는 계속 뒤쪽으로 오게 만들려는 게 척추 기립근을 좀 못 쓰게 하려고. 근데 지금 앞으로 밀려 있는 상태로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봐봐요. 이 상태에서 안테리어 티팅을 만들 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싹 밀리죠. 그 상태에서 척추 기립근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뒤로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척추 기립근의 힘은 엄청 잡혀 있는 상태에서 뒤로 기울이니까 압박, 컴프레션이 더 많이 걸려서 아파지는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해. 스탑. 아프진 않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넘겨볼게요. 괜찮아. 조금만 더 넣어볼까 살짝. 오케이. 여기까지만. 허리 들어간다. 다시 골반만 움직일게. 골반만 움직일 수 있게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뒤로 코인 잡아서 늘려. 오케이. 지금 옆모습 보면은 너 되게 힘든 느낌이잖아. 아까보다 더 들어가지. 네. 그래도 아까보다는, 아까 전에 아까 처음의 자세에서는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TA 정션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요 정도면 그래도 허리가 약간 들어가 있는 느낌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조금 허리 근육 톤도 좀 말랑말랑해진 거. 이게 지금 나중에 그 수밖에 없는 거지. 세우고 뒤로 제끼고 그런 상태 이게 이렇게 해서 코인 잡고 있으면 로우가 들어가는 포지션을 맞춰지는데, 요거 이제 잘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쿼드라플, 내발기 자세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발기기 자세로 이제 운동을, 그러니까 지금 앉은 자세에서 하는데, 사실 이 친구한테는 앉은 자세 운동이 좀 상위 단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앉은 단계, 전 단계, 그러니까 더 낮은 단계의 운동이 내발기기 자세 운동이거든요. 아까 전에 나온 스테이트로 얘기를 한다면 누워있는 게 가장 쉽고요. 그리고 나서 굳이 따지자면 프론이겠고, 어쨌든 프론이나 수파인은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거라고 한다면 내발기기 자세, 그리고 나서는 앉은 자세, 선 자세, 걷는 자세, 뛰는 자세,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운동하는 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슈파인으로 천장문 자세에서 골반 안테리어 티팅, 포스테리어 티팅 하는 그 느낌, 그 운동이 잘 되는 경우에 이제 내발기기 자세에서 이 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 학생은 지금 잘 나오진 않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골반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플랫한 느낌인 거거든? 플랫한 느낌이야. 보여요? 다 보여요? 플랫한 느낌에서 얘가 벌써 지금 커브가 보면 거의 없이 플랫하게 이렇게 척추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자예요. 완전 일자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짝 보면 오히려 등 쪽이 조금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도 보이거든요. 허리가 더 들어가고 등은 뒤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역전이 된 느낌으로 얘가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라는 것도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다시 봐도 보면은 지금 봐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죠. 얘는 칼프시스 유지돼야 되는데 얘는 다 들어가는 거거든. 아까 전에 앉아있는 자세와 비슷하게 카이포시스가 유지가 되고 룸바만 로도시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여기 가장 들어가 있는 레벨은 역시나 TA 정션 쪽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 들어가게, 다 피거나 다 굽히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 펴고 다 굽히지 못하게 소라식과 룸바를 경계로 소라식은 뒤로 둥글게 하고 룸바는 앞으로 둥글게, 이게 세그멘탈 무브먼트라고 하거든요. 세그멘탈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게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때는 그것까지 들어가기에는 시간도 너무 없었기에 그냥 촉성으로 하는 거 볼게요. 진보를 깔고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 진보를 하나 태워봐. 진보를 하나
가벼운 걸로. 짐볼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더 퍽. 가져왔는데 바람이 없어갖고 오히려 등이 밑으로 더 꺼지죠. 이게 공이 좀 빵빵해야 되는데 빵빵하지 않아서 이거 봐 지금 이거 다 밀려있으면 어떡해. 근데 요거를 하고서 이때 파악을 한 거는 이거 보여요? 룸바가 여기 보면 룸바보다 이 소라식부터가 더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많이 허리가 안 좋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런 허리는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 좀 많이 보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래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 허리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구나, 이 제자가. 여기서 했어요. 살짝 코 잡고 그렇지. 이거 유지해야 돼. 힘 풀면 안 돼요. 자, 얘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안 되잖아. 여기 안 되는 거거든. 이 뒤로 갈 때는 더 튀어나오고요. 교수님이 한번 보여줄게. 이거. 봐봐요. 유빈이가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갔잖아. 이게 아니라 보면은 지금 제 허리를 보자면 등 둥근 느낌 유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둥근 느낌인데 여기 레벨이 들어가 있는, 아까 룸바 한 3, 4번 정도 레벨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요 정도 레벨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네발기계 자세 만드세요 라고 했을 때 요 느낌이 딱 나오게 돼야 돼요. 이 느낌이 나오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뭐 척추의 움직임 운동 이런 것들보다는 요 자세를 만들 수 있게 뭔가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골반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신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등은 그대로 두고 골반만, 등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골반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요 능력이 있어야지.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허리를 펴가지고 골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골반을 움직여서 허리는 자연적으로 로도시스가 나오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골반만 갈 수 있도록. 아까 등이 가이드를 계속 하는 거죠. 이제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네, 이제는 이쪽 부분이 들어가는 느낌이죠. 여기가 들어가는 느낌. 근데 약간 허리 근육을 지금도 좀 쓰는 느낌이 들어서, 네, 좀 치료를 한다면 좀 길게 해야 되는 느낌이에요.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의 영상이 이 영상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영상을 비교하려고 처음 영상을 가져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골반 앞으로 움직여. 아까보다 움직임이 나오지? 아까보다 그래도 움직임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 전에 자세를 한번 볼게요. 바른 자세 만들었을 때 모습이 이런 모습. 바른 자세로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 이 모습이고, 지금 보면 아까 네발기계 자세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해요. 플랫하죠. 그냥 플랫한 느낌이죠. 근데 그래도 여기 로도시스가 약간 생기고, 그치만 여기도 같이 펴지는 건 아직도 남아있긴 하네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아니 갈비뼈 자세만 다시 풀고 골반 앞으로 돌리세요. 그렇지. 그냥 뒤로 제끼는 거야. 뒤로 무게 중심 스탑. 갈비뼈 살짝 내리세요. 살짝만 스탑. 아까보다 펌 잘 나와놓고요. 허리 불편감 좀 나아졌지. 네. 그리고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아까보다는 이 룸바 그래도 로도시스가 약간 나오는 느낌이고, 등 카이포시스도 이 정도면 약간 나오는 건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는 신경을 씀에도 자세가 안 나왔던 거고, 지금은 골반 움직임을 좀 개선을 시켰더니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거, 그치만 신경은 많이 써야 되는 거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외형적인 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근육의 질 또한 바뀌어요. 그러니까 즉
겉에 있는 허리 편 근육, 척추 길이근이라고 하는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코어 근육도 어느 정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얘 혼자서 만들어도 좀 말랑말랑하지. 요게 노멀 스파인인데 허리 근육의 힘도 좀 말랑말랑해진 모습. 이 상태에서 다시 골반 원래대로 만들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 여기 밀어서 앞으로. 예전에는 척추 길이근만 사용해서 이렇게 밀었다고 아까 전에 이런 느낌이었거든. 계속 감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반부터 1번에 가는 거야. 이게 맞습니다. 골반부터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시간이 있어서 선생님 치료를 한다면은 골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이포시스가 생겨야 되는 이유는 척추는 뒤에 있고 룸바 요추는 앞에 있어야지 허리가 안 아파지는 거거든. 근데 유빈이 같은 경우는 골반 앞뒤로 왔다 갔다 해볼까? 다시 앞으로 이렇게 됐어? 등이 앞으로 또 밀리죠. 여기 안 생기게 이 움직임을 또 만들어야 돼. 등은 뒤에 이거는 있고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또 들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등은 그대로 두고 골반만 움직이게 하는 건데 또 교수님 보여줄게. 이게 잘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학생한테 요구를 하는 거는 앉아 있을 때 등 라인이 여기 있죠. 요 등 라인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골반만 안테리어 티팅을 만들 수 있게 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골반이 안테리어 티팅 되면서 등이 같이 딸려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척추 길이근의 힘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임상에서는. 자, 이렇게 하는 게 학생의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등을 그대로 두고 골반만 이렇게 왔다 갔다. 우와. 이제 바른 움직임은 이렇게 가는 신기하다. 거예요. 바른 움직임은 골반만 등의 위치는 여기에 그대로, 등의 위치는 그대로 여기에 위치해 있고 우와. 골반만 왔다 신기하다. 갔다 하는 거죠. 골반만. 손은 상관없어. 손을 교수님이 이거 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너는 편하게 잡으면 돼.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리는 거 이제 보이지? 이게 밀리는 거거든. 그러면 교수님은 기대세요. 기대. 기대. 완전히 기대. 그렇지. 전 영상을 좀 잘라서 온다고 가져왔는데도 기네요. 마지막 처음에 프리 테스트 때 모습을 한번 볼게요. 유빈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이 모습이 정상 정리 아니야. 그래서 알려줄 건데 옆에서 처음에 보면은 완전 플랫한 느낌 계속 들죠. 등은 뒤로 둥글고 허리는 앞으로 둥글었잖아. 이 모습이 아니라 허리가 둥글게 만들어야 돼요. 허리가 더 앞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때 골반이 아니라 허리의 힘으로만 쫙 쪼아준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운동 감각 훈련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실제로 환자에게 치료할 때도 이렇게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앉아있는 자세에서 당신의 자세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허리 근육만 사용해서 피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라고 인지를 시켰고요. 당신이 지금 사용하는 운동 패턴은 허리의 힘으로만 하는 거고 바르게 하는 것은 골반을 움직이는 겁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릴 때 허리의 힘으로 펴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골반을 앞으로 굴리려고 하셔야 돼요. 라고 뇌에 명령을 제대로 내릴 수 있게 뇌에 인지를 시켜준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골반을 세워서 골반을 앞으로 굴려서 자세를 만들더라도 내 무게중심이 앞으로 계속 쏠리는데 내 머리에서는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원래 사용하던 패턴에서 골반을 앞으로 굴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움직임이 앞으로 밀리는 거. 앞으로 밀려야 척추 길이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뭐 사진 촬영을 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등에다가 뭘 기대게 만들거나 저는 벽에다가도 이렇게 기대게 많이 만들어요. 벽에 기댄 상태에서 앞으로 굴릴 때 벽에서 등이 떨어지죠?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센서리 인풋을 또 주는 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단계별로도 앉은 자세가 힘들면 내발기기 자세로 갔던 거고 내발기기 자세가 잘 되면 앉은 자세로 다시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운동 감각 통합 훈련은 하면 되겠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시간이 오래됐네요. 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4주차 강의에서는 아마 4주차의 척추 챕터는 거의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학습 활동 1차시 그리고 2차시 모두 다 넣어 놓을 테니까 학습 활동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